고혈압, 심장병, 그리고 만성적인 위장병, 대장질환 이 병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감이 오시나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한 표. 과식 아닙니까? 과식? 과식. 비만, 과식. 비만. 유력한데. 자, 일단 스트레스 쪽 나오고 비만 나왔습니다. 정답은 이것 관리만 소홀히 해도 불러올 수 있는 질환인 건데요. 질병의 90%를 막아줄 수 있는 우리 몸의 방패. 우리 몸에서 꼭 지켜야 할 이것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질병의 90%를 막는 척추의 비밀. 척추의 비밀입니다. 척추는 인체 기둥이다. 대한민국 100대 명의 윤강준. 평소 우리가 소홀히 하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생명이 위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80대 남성분이었습니다. 평소에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심장질환일까 중풍일까 다 조사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척추가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호흡곤란과 척추와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명치와 연결선상에 있는 척추가 틀어지면 폐와 연결된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해서 일시적으로 숨을 못 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척추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위장, 대장질환들이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척추는 뇌와 우리의 모든 기관이 연결해주는 신경의 통로입니다. 이 부분이 막히거나 망가지게 되면 각 장기에 가는 신경의 신호가 망가지기 때문에 장기에 순환이 안 되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 피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척추의 손상은 꼭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 몸 곳곳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허리뿐만 아니라 골반과 다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쑤시거나 저리거나 쥐어짜는 듯한 만성 통증이 계속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척추가 바로 서야 질병의 90%를 예방한다. 척추를 살리고 내 몸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척추에 문제가 있다. 아프고 문제가 있는 게 오랫동안 등을 확대해서 그렇거든요. 척추가 안 좋아지면 오장육부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늘 하는 행동 중에 척추에 185% 부담을 주는 자세가 있습니다. 20배가 넘는 무게를 척추로 받았다는 건가요? 당장 척추가 아픈 사람들. 뭐 이분들에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0일 동안을 프로젝트를 세워봤습니다. 깜짝 놀랄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90%의 질병을 불러온다? 저는 좀 이게 실감이 가지 않는데요. 네.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네. 척추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받으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네. 이게 압박이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만성으로 심장병이 되는 겁니다. 만성 심장병이 되는 너무 무섭네요. 네, 한의학적으로도 이 척추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척추 양 측면으로 측방에 심수, 위수, 대장수, 폐수, 오장육부의 이름들이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자극을 통해서 해당 장기들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거든요. 딸꾹질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 진짜 안 멈춰요, 딸꾹질. 그때 격수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등에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마지막 갈비뼈 정도 라인은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손바닥을 대고 퉁퉁퉁퉁 치시면 해결이 쉽게 됩니다. 아, 진짜요? 그만큼 척추가 틀어지고 척추가 안 좋아지면 오장육부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급소를 맞았을 때 축구하다가 네. 급소 맞아서 왜 쓰러진 분 옛날에 있었잖아요. 많았죠. 월드컵 때 다들 어디를 치료하냐면은 등을 쳐주죠. 등을 쳐줘요. 아래쪽 등을.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진짜 왜 궁금해요. 앞으로 안 하고 뒤를 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태훈 씨가 이걸 볼펜 한번 들고 계셔 보세요. 볼펜. 저는 왜 맨날 이런 역할을 하죠? 야, 그것도 한번 이렇게 들고. 네, 매니저.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서 어디가 아프겠어요? 어깨랑 등이 아프겠죠. 오래 들고 있으면. 그럼 이제 이분은 원인을 찾으러 각종 병원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봐야 가장 좋은 치료는 뭡니까? 네. 팔을 내리는 거죠. 언제까지 팔을 내리는 내리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벌써는 기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등이 아프고 문제가 있는 게 오랫동안 등을 학대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눌려서 그런 건데 예. 실제 제 환자 사례들 말씀을 드리면 네. 왼쪽 손가락 관절통이 너무 심했는데 한 3년 정도. 근데 등을 치료를 하고 났더니 손가락 통증이 없어진 사람. 신기하다. 예, 그리고 폐가 섬유화가 돼서 호흡 곤란이 있는 한 80세 넘으신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은 완전 등이 굴러 있으세요.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예. 예, 그러니까 등을 좋아지게 하니까 호흡이 훨씬 좋아졌다. 그래서 어느 장기가 안 움직인다, 기능이 떨어진다 하는 것들이 등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등을 봐야 되는구나.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쁜 사람이. 네. 등 쳐먹는 거. 그렇죠. 아예 귀중한 등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얘기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네. 볼 브레이커 쳐먹다. 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지금 목 안 좋고 이 허리 척추 좀 안 좋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지의 제왕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상 속에 이것 하나만 바꿔도 척추 건강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 뭘 바꿔야 하는지 자, 우리 송영민 선생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네. 우리 조우정 씨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요. 네, 잠깐 한번 일어나 자, 보세요. 오늘 잘 보셨나요? 오늘 오래 앉아 계셨죠? 그렇죠. 네,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면요. 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제가요? 우리가 서 있을 때 네. 허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허리에. 네, 그 부위에 실리는 압력이 네. 100%가 실립니다. 아,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네. 약 19kg 정도가 압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행동 중에 어떤 것들은 수십에서 수백 % 이상 네. 더 많은 하중이 실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척추에 부담을 주는 습관이 있다? 송영민 선생님께서 직접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척추에 문제가 되는 행동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세연구가 송영민입니다. 오늘 제가 일상 속 척추를 망가뜨리는 자세 습관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습관을 하다 보면 척추의 압박이 75%, 150%, 185% 이렇게 압박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의 척추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인 거실. 여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습관을 취해 볼 텐데요. 이 습관 중에 75%의 허리에 부담을 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인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기. 청소하는 거. 그래도 꼿꼿하게 서 있는 것보다는 저 자세가 조금 하중이 덜 실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 청소기가 길어져서 네. 쭈그리고 앉아서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이건 클래식이죠. 여기 책 보는 거. 이건 클래식이죠. 오. 이 자세, 이것도 목 쪽에 힘 많이 갈 것 같은데. 이 자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 저렇게 많이 있어요. 저렇게요? 저는 저렇게 엎드려서 노트북도 하고 아. 책도 보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앉으셔서 TV를 켜시는 것 같은데요? 그 TV는 바른 자세로 켜시는 것 같은데. 바로 누우시네요. 아니, TV 켜고 바로 누우셔. 저희 남편 같아요, 지금. 예. 저거는 이제 남자들이 학교에서 다 배워요. 기본 자세죠. 기본 자세. 아버지한테 배워야죠. 아니, 근데 허리가 너무 지금 편안해 보이는데요? 이 감이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답을 저희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척추에 75%의 압력을 주는 행동, 바로 이겁니다.
오, 저기 남편이 매일 하는 저 나 행동. 생각보다 퍼센트 낮다. 근데 전 저 한 150 될 줄 알았거든요. 유부남 1번 자세 아닙니까? 네. 유부남 1번 자세? 저거 아빠들 단골 자세인데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빠들이 다 슬프게 웁니다. 아니 근데 네. 대체 왜 저 자세가 75%나 압력을 주는 거예요? 되게 편안해 보이는데 허리가. 네, 근데 저 자세 되기까지 우리가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누웠을 때 약 25%의 압력이 척추에 실리거든요. 그런데 저 자세의 핵심은 네. 몸을 척추를 옆으로 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관절은 꽉 조이고 한쪽 관절은 인대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자세가 심하게 틀어지거든요. 틀어지죠. 네, 디스크도 밀리고. 그래서 저 자세는 옆으로 누워서 한쪽으로 척추가 휘기 때문에 약 75%그 이상의 하중이 저 자세에 실리게 됩니다. 저는 사실 똑바로 누워서 못 자요. 똑바로 누워서 자면 허리가 엄청 뜨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항상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못됐으면 저는 어떻게 자야 하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옆으로 누워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차라리 괜찮은 거예요? 대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반드시 벽에를 넣어요. 아,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압력이 떨어진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척추에 150%의 압력을 주는 행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50. 하루에 3번 이상 머무르는 공간인 부엌. 여기서 척추에 150% 부담을 주는 나쁜 자세 습관이 있습니다. 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죠. 여기 거의 뭐 예, 무려 제가- 150 압력을 주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이건 뭐 손자세에서 그냥 꺼내는 거니까. 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저 의자랑 동네 슈퍼에서 그리고 혼자 등받이도 없는 의자에 앉아서 밥 먹고 지금 설거지. 설거지 할 때 아, 이게 결정적이네. 많이 낫네. 저게 이제 허리 높이 맞추시려고 양쪽으로 다리를 벌려서 낮추신 건데 그만큼 아프다는 얘기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설거지요. 네, 설거지. 제가 설거지일 줄 알았어요. 설거지 전담이거든요, 제가. 어쩐지 힘들더라. 저 허리가 막 쑤시잖아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설거지.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 아니 근데 똑같이 서 있는 건데 서 있을 때는 100%고 지금 이거 설거지는 150%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몸이 앞으로 딱 숙이게 되면 몸의 체중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허리에 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근데 허리의 특징이 뭐냐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렁뼈가 이제 압력을 받게 되니까 이제 150%의 압력을 받는 건데 그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네. 그랬을 때는 힘이 220%탁 증가합니다. 특히 냄비 씻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여보 그게 바로 식기세척기 좀 사야겠어요. 꼭 반드시 필요하죠. 너무 슬퍼지는 게 남자분들은 옆으로 눕는 자세 때문에 여자분들은 설거지인데 전 두 개 다거든요. 아이가 저 진짜 제가 설거지가 끝나면 네. 저렇게 누워있다고. 그러니까. 이 쉬는 게 아니네. 책상도 보면 이제 모션 데스크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 키에 맞춰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션 싱크대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걱정하고 남편한테 네. 설거지를 시키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여러분 평생 설거지 하는데 드는 시간이 약 12,133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척추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설거지법 저희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공간인데요. 여기에서도 척추에 185% 부담을 주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 습관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근데 앉아있는 거 되게 편해 보이는데 어떻게 예. 압력이 이렇게 높죠? 무려 185% 압력. 허리를 숙인다. 저건 무리 오죠. 나왔다. 이게 무료야. 이게요? 네, 이거 시선이 또 너무 아래. 아니 잠깐 줍는 건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 많은 어머님들이 저 낮은 물건 들어 올리다 허리 다치죠. 맞아요. 지금 어떻게 앉으신 거죠? 아, 구부렸어. 게임 하시는구나. 자, 마지막 문제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자, 마지막 185% 압력을 주는 자세. 구부정하게 앉아서 컴퓨터 하기. 아, 이게 제일 심한 건가요? 사실 우리가 척추 질환 그러면 뭐 디스크나 이런 병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오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젊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자세 때문이거든요. 게임 업계 또는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앉아서 꾸부정하는 자세에서 경추에 갖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뿐 아니라 목 디스크의 위험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설거지할 때도 물론 그때 서 있지만 똑같이 구부정한 자세인데 왜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가 더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까? 우리가 서 있을 때는 허리에 실리는 그 상체 무게가 하체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을 때는 오로지 그 상체 무게를 허리에서 다 떠받쳐야 되니까 오히려 앉아 있을 때 척추에 실리는 압력이 더 커집니다. 마치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허리에 댐처럼 스트레스가 고여 있다가 일어서는 순간 스문을 열어서 다리 쪽으로 분산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세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나라 중년 체중 평균이 66kg 정도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척추의 순수 무게는 2k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척추가 체중의 한 60%를 지탱하고 나머지는 두 다리가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다리는 편하지만 그만큼 척추가 그 모든 부담을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끔 좀 움직여줘야 되고 척추가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척추는 움직였을 때 척추관 벌어질 때 그 영양 공급이 되거든요. 그냥은 영양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가 척추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잠깐이라도 움직여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러니까 바르게 앉는 자세는 어떤 자세죠?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은 의자 앞쪽 끝에 걸터 앉은 다음에 골반을 세우고 허리를 살짝 펴시는데요. 이때 복부 근육이 잡아줘야 돼요. 복부. 네. 그래서 배에 힘을 살짝 주시고 어깨 편안하게 내린 다음에 누가 정수리 끝에서 머리카락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누구야? 근데 턱이 이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턱이 들리면 안 되고. 네. 코끝을 살짝 내려주시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힘을 약간 빼주셔야 돼요. 힘을 약간 빼주셔야 돼요. 아, 힘을 빼요? 그런데 이 자세를 하시면 편하신가요? 불편하신가요? 불편해요. 익숙치가 않으니까 불편하죠. 네,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른 자세는 절대 오래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자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엉덩이 뒤로 다 붙이시고 등받이에 기대 보세요. 편하네요. 네, 그래서 이집트 시대 때부터 우리 의자를 보면 등받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세들이 척추에 얼마나 나쁜지 아직 실감이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검증 하루 만에 놀랄 만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게 이제 각도를 재는 건가요? 이 측정 방법은 컴퍼스 아시죠? 네. 우리가 원을 그리는 도구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우리 상체가 얼마나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가는지를 측정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잘 돌아가면 좋은 거고, 좋은 거죠. 이 범위가 줄어들면 척추가 많이 굳어 있다는 뜻이겠죠. 각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정도를 103.8도입니다. 나쁜 자세 전에. 과연 하루 만에 변화가 있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변화가 오나요? 아까 103.8. 많이 못 돈다. 지금은 각도가 좁아졌어요. 지금 나쁜 자세. 나쁜 자세. 보기에도 뭐가 좀 풀어지셨어요, 몸이. 굳었어요. 굳었어요. 아니 진짜 하루 만에 저렇게 수치가 줄 수 있어요?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어서 다음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걸 측정하는 건가요? 네, 척추와 골반 그리고 허벅지의 균형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테스트입니다. 그 각도의 이제 앞, 뒤 정도를 나타낸 겁니다. 전굴각, 후굴각도 116.3도입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결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안 돌아가네요. 여기 뒤로 더 안 가네. 실제로 허리가 좀 아팠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러게. 제가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제 나쁜 자세를 했을 때 가장 안 좋게 느꼈던 자세가 바로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였는데요. 우리의 허리는 S곡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S곡선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부정한 상태로 오래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허리의 유연성도 떨어지고 약간 미세하게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만 근데 이제 편안한 걸 저기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구부정하게 맞아요. 되는 것 같은데 김태훈 씨 드세요. 제가 왜 다들 나를 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척추를 피고. 딱 세워야 돼.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척추도 좀 지키고 내 몸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휴지 하나만 있으면 정말 보다 쉽게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휴지요? 예. 휴지? 우선 설거지하는 자세를 옆모습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TV를 봐야 되니까. 네. 텔레비전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근막의 방향이 위쪽에서는 위로 끌어당기고 하체 쪽에서는 아래로 끌어당기니까 네. 마치 우리 줄다리기 청팀 백팀이 똑같이 당기는 것처럼 이 가운데 장력이 많이 실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이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하시는데 자 이걸 그냥 바닥에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꾹 밟으세요. 찌그러뜨리세요. 꾹꾹꾹꾹 밟아서 본인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네. 자 이거를 설거지할 때 그냥 뒤꿈치에 받치기만 하면 돼요. 뒤꿈치에. 네, 한번 서보실까요? 네,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꾹 밟아놓고 압축시킨 다음에 그 상태에서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몸을 앞으로 살짝 숙여서 설거지 자세로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요? 네, 이제 이걸 했을 때 허리 부분, 이 허리 뒤쪽 부분이 편안해짐을 느끼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묘하네. 네. 여기 하중이 안 걸리네요. 우리 몸의 근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기 쉽겠죠? 네. 상대적으로 이 흉요치 근막, 허리 쪽에 실리는 부담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상대적으로 약간 중심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니까 하체로 이 하체에 체중을 좀 들어가요. 분산시키는 것 같아요. 네. 하체에 힘이 들어가면서 허리 쪽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식기세척기 들어오나 했더니 두루마리 휴지. 빠진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윤강준, 송영민 선생님 두 분이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다고요. 네. 평소에 바른 자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당장 척추가 아픈 사람들. 네. 뭐 이분들에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저희가 10일 동안을 프로젝트를 세워봤습니다. 깜짝 놀랄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프로젝트였을지 궁금해집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65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한 5, 6년 전인가부터 다리가 저련하고 일어설 때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살이 마저 막 애는 같은 느낌. 점점 척추가 무너지고 있는 김미연 씨. 천천히 앞으로 숙여볼게요. 목 떨어지지 않게. 사진을 보면요. 척추의 측만증이 아주 심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의 근력도 정상인에 비해서 거의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척추가 많이 닳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허리를 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속 근육이 있어요. 이 속 근육은 어머니는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튼튼해져야 돼요. 오늘 제가 우리 김미연 씨를 위해서 척추를 곧게 세우고 척추 건강을 좋게 할 수 있는 속근육 단련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양 다리를 벌리고 양 팔을 벌려서 별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몸으로 별을 만들어요. 이 상태에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쭉 기울이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몸이 옆으로 돌아가지 않게. 돌아가면 의미가 없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연 씨 힘내세요. 화이팅! 다시 건강을 찾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무너진 척추를 되살리기 위한 10일간의 노력. 옆으로 쭉 기울이는 거예요. 옆구리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으로 쭉 기울였다가 후. 과연 김미연 씨의 척추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I got bills. All these bills pile
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거 해보니까 집에서 제가 낸 숙제 열심히 해보셨다면서요? 예, 이번에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죽기 내기를 했어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예.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허리가 열흘 만에? 아, 정말 열흘간 꾸준히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우리 시청자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에 듣기로는 척추 때문에 다리가 저려서 막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갑자기 또 막 오금이 저려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평소에 통증이 참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셨는데 5년 동안 낫지가 않아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출연자의 척추 근육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체험 전에 318, 체험 열흘 만에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443, 무려 39.3% 증가. 와, 열흘인데 확실히 이 두 선생님의 프로젝트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평소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셨던 분인데요. 네. 예, 허리가 아픈 분들도 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운동법이었거든요. 네. 이걸 꾸준히 열심히 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와. 근데 저는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제 허리라고 하면 이제 척추 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렇게 운동을 해서 근육이 강화된다.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물론 운동을 한다고 뼈가 쑥쑥 자라나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뼈를 받치고 있는 근육이 힘을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튼튼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뼈도 중요하지만 척추의 근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근육이 더 중요한 이유가 중년이 되면은 일단 뼈 공장이 멈추기 때문인데 뼈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뼈 만들고 뼈 파괴하고 이게 이 세포가 파골 조골 세포의 균형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재형성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게 한 1년 동안 전체 뼈의 약 10%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10년이면은 또 새로운 걸로 교체된다, 리모델링 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뼈가 갈수록 약해지면 근육으로 그 뼈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근육은 더 좋아져야만 옛날처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 건강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신 거를 제가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럼 한 3번은 제가 다시 만들어졌다는 거네요? 4번 아닙니까? 6번. 3번 내지 4번 바뀌셨을 텐데 이게 평생 이제 오래된 뼈가 없어지고 새로운 튼튼한 뼈가 계속 생기면 좋겠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뼈가 생기는 게 조금 늦어지고 오래된 뼈는 없어지는 게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어요. 없어요? 예,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좀 심하게 뼈가 약해지신 분들은 기지개를 펴거나 재채기를 하는 정도의 가벼운 충격에도 압박골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줄 몰랐다가 골절이 나타나서야 비로소 내 뼈가 이렇게 골절이 쉽게 나타날 정도로 골다공증이 있었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골절이 일어나면서 그 날카로운 뼈 조각이 신경을 손상시킨다든지 또는 혈관을 손상시켜서 과다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뭐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죠.